아, 이거. 네, 지금부터 150차 원내 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인영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지각국회 할 일이 세상 같은데 어렵게 문 연 국회가 산 넘어 산입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북한 어선 관련 국정조사 제출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항은 관련 상임이나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국회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 84일간의 국회 공전으로 국민의 시선이 그 어느 때보다 차갑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매서운 민심 앞에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국회는 2019년 국가 사회기관 신뢰도에서 2.4%로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땅에 떨어진 국회의 신뢰와 국민의 분노를 어떻게 감당할지 두렵습니다. 연중무휴 상시국회를 요구하는 국민이 무려 74.7%이고 국회의원의 무노동 무임금을 찬성하는 여론 역시 80%를 넘는 수준입니다. 국회는 일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 책임과 또 사명이 있습니다. 민의는 정쟁을 벌이고 민생 입법에 골몰하라며 즉각적인 추경 심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각 국회가 마땅히 부응해야 할 일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뜻과 함께 할 것인지 다른 정쟁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다시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국회가 불쾌지수가 높은 국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되고 또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대정부 질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국회 정상화의 문턱을 거의 다 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마지막 남은 6월 임시국회 회기 기간 동안 전력을 다해서 민생 입법과 또 추경 예산을 챙길 수 있는 국회의 모습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 반도체 산업에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어제 일본 정부는 반도체 소재 품목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자 인정에 대한 보복 조치로 보입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통상 규정을 자의적으로 휘두르는 일본 정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거듭 표합니다. 일본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위반했고 또 표리부동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G20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비차별 무역 정신을 말했던 일본은 불과 3일 만에 스스로 이야기한 정신을 뒤집고 있습니다. 2014년 중국과의 분쟁 당시에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에 WTO를 찾아 중국의 규제 위반을 호소하고 또 승소 판결을 받은 기억을 일본은 잊지 말길 바랍니다. 일본은 과거를 거울 삼아 한일 관계에 미래에 악수를 두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의 결과는 자가 당착이 될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는 자국 기업들에게도 큰 부담을 주는 행위입니다. 일본 정부는 잘못된 선택이 자국 부품 소재 산업에 끼칠 타격을 역시 온전하게 스스로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 무역 제재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일본이 히토류 수입처 다변화를 꾀했듯이 우리도 반도체 부품의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또 국산화를 추진하는 등을 통해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아울러 정부는 모든 지원과 또 최선의 대응을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더불어 장기적인 측면에서 반도체 부품 소재 기술 개발과 시설 투자를 늘려서 국내 반도체 산업 성장에 새로운 동력을 마련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국회에서도 이 난관을 타개해 나가는데
입법적, 정책적 또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 정책 모두 발언하겠습니다. 당정은 내일 고2 당정청 회의를 개최하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금의 경제 상황은 글로벌 경기 둔화가 심화되고 하반기 불확실성도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지난 29일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중 무역 갈등이 일단 봉합 국면에 접어든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핵심 쟁점에 있어서 입장 차이가 크고 갈등의 성격이 21세기 패권 경쟁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태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악의적인 보복성 수출 규제 조치 발표 등 점증하고 있는 대외 경제 불안 요소와 내수 둔화 등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에 대해 면밀한 대응이 요청되는 시점입니다. 당정은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의 큰 틀은 견지하면서도 최근 경제 여건 악화에 적극 대처하고 기존 정책을 보강할 것입니다. 시급한 경제 현안은 물론 중장기적 차원의 구조 개편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특히 대외 여건 악화를 감안해 수출 총력 지원 체제 구축과 투자 촉진, 내수 활성화에 방점을 둔 경제 활력 제고, 경제 체질의 개선, 포용적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의 주안점을 두고 하반기 경제 정책을 운용할 것입니다. 특히 당은 포용성 강화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노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실업급여, EITC,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주거, 교통, 교육, 의료, 통신 등 서민의 5대 핵심 생계비를 경감하고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하반기 경제정책 기조가 차질 없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추경입니다. 내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됩니다. 늦어도 금주 중으로 예산결산위원장을 선출하고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추경 심사에 돌입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추경 처리 참여를 거듭 촉구합니다. 추경 처리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 강원 산불 피해 주민과 포항 지진 피해 시민들의 걱정에 자유한국당이 화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당정은 조속한 추경 처리와 함께 추경 예산의 조속한 민생 현장 투입을 위해 추경 처리 2개월 이내 70% 집행을 목표로 만반의 준비를 해나갈 것입니다. 남북미 세 정상의 판문점 회동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열차가 다시금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특히 전쟁과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세 정상이 마주 함께 선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북미 정상이 함께 판문점 경계선을 넘나든 것은 사실상의 종전선언을 향한 걸음을 내딛은 것입니다. 북미 양측의 합의대로 실무 협상이 진행되고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불가역적 국면에 접어들 것입니다. 본격적인 대화 국면에 발맞춰 남북 교류 역시 속도를 내야 합니다. 이번 판문점 회동을 통해서도 입증됐듯 남북 간의 긴밀한 협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탱하는 중요한 안전판입니다. 특히 북미 대화 진전과 함께 남북 교류 또한 균형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보다
활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인도적 지원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다방면으로 접촉면을 늘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당장 12일 개막될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대회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특별한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북한도 이번 판문점 회담 정신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한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기 바랍니다.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는 우리 국회가 정부의 신뢰 구축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야 합니다.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 비준 처리는 물론 남북 국회 교류 또한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어제 열린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 간 회동에서 국회 차원의 방북단 구성 논의가 있었는데 야당에 조속한 화답을 당부합니다. 한반도 평화 문제만큼은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성숙한 자세를 요청드립니다.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본의 부당한 무역 보복 조치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어제 한국에 대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일부 소재의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적 보복 조치입니다. 삼권 분립에 따른 민주주의 원칙을 부정하는 대단히 비상식적이고 무도한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는 정치적 이유에 따른 경제 보복을 금지한 WTO 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엊그제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일본이 앞장섰던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무역 합의와도 완전하게 배치됩니다. 특히 일본은 지난 2010년 다오위다오 분쟁과 관련해 중국이 히토리 수출을 제한하자 불공정한 무역 보복이라며 WTO에 제소한 바 있습니다. 자신들의 과거 행태와도 상충되는 명백한 자가당착입니다. 일본 정부는 부당한 무역 보복 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한일 양국의 상호 우위와 경제적 공동 이익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입니다. 또한 세계 반도체 시장에도 큰 타격을 줌으로써 일본이 책임 있는 글로벌 경제의 일원으로서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아울러 이번 수출 규제 조치는 그 피해가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과 국민에게도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는 자해적 조치라는 점을 일본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 등 일본 상품과 연간 750만 명에 달하는 우리 국민의 일본 관광, 1년 앞으로 다가온 동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와 아베 총리가 부디 이성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무엇보다 우리 기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는 가운데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설비 확충, 피해 기업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아울러 양국 간의 경제적 공동이익을 위한 필요한 협의가 있다면 정치권과 양국 의회 차원의 대화의 노력 역시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제3정조위원장 맡고 계신 최은열 의원님의 현안 발언 듣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의 첫 걸음을 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도입 초반 제도에 대한 일부 의구심과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연간 근로시간이 사상 처음으로 2,000시간 미만으로 내려갔고 산업체의 사망률 역시 하락하는 등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의미 있는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제도 도입 이후 근로자의 개인 시간이 늘어나면서 업무 만족도와 효율이 높아졌고 여가 시간 증가에 따라 관광, 교육 등 관련 산업 또한 발달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들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주 52시간 근로제의 안착과 업종에 따른 특수성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후속 보완 대책 마련에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당장 어제부터 노선버스와 방송, 금융대학 등 300인 이상 21개 특례업종에 대해서도 주 52시간 근로제가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지만 근본 대책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정은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개편을 조속히 마무리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이번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우여곡절이 있긴 하지만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우리가 정착시켜 나가야 할 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 52시간 근로제의 불약용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김영호 수석 부대표의 김영호 부대표의 현안 발언이겠습니다. 자리를 바꿔드려야 하나? 그제 남북미 세 정상의 평화를 향한 발걸음의 줄곧 비난을 위한 비난을 일삼는 분들께 한 말씀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할 때마다 김정은 대변인 한미동맹 훼손이라며 비난했습니다. 2차 남북정상회담 때에도 깜짝 쇼이자 졸속 만남이라고 털뜯었습니다. 작년 9월 평양 공동선언 때에도 역시 공허한 선언이라며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제 핵무기 미사일 대북 제재는 2년 전과 같거나 더 악화된 것이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2년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남북 상황에 세계가 우려를 했지만 그 이후 우리가 이뤄온 관계는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 묻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평화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까?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처럼 남북 관계가 경색됐을 때 고작 휴전선에서 풍선이나 띄워보내고 서로를 비난하는 확성기를 트는 것이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남북 관계입니까? 자유한국당은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때에도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을 어설픈 중재자 문재인 패싱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남북미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면서 다시 평화의 바람이 일자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자로 시작해 중재자를 자처하더니 이제는 객으로 전락한 것이라며 미북 정상회담에만 기대는 소극적이고 수동적 자세가 셀프 패싱을 자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만나면 김정은 대변인 깜짝쇼라고 비난하고 남북미 간의 관계가 원활하도록 중재하면 객으로 전락했다고 하니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살 얼음판 같았던 남북관계를 우리 국민 모두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쌍히 맞이 않았던 기억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정호 부대표의 현안 발언 있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1950년 한국전쟁 이후 70여 년 오랜 적대관계였던 미국과 북한의 두 정상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오가면서 평화의 악수를 나누는 모습은 정말 가슴 뭉클하게 했습니다. 냉전과 대결의 장이었던 판문점이 평화와 대화의 상징으로 탈바꿈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하노이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고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복원하기 위해 인내심 있게 중재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객체였다, 계기였다고 혹평하지만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확실한 당사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려 깊은 운전자 역할이 없었다면 이 회담 또한 결실을 맺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비핵화 협상이 타결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있을 것입니다. 시간도 걸릴 것입니다. 우리 국민과 정부는 조급해서도 안 되겠지만 미국의 눈치만 너무 보지 말고 비핵화 타결 전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엔 제재 밖에 있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비핵화 협상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남북 도로와 철도 연결도 남북 교류 협력에도 박차를 가하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입만 열면 민생과 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있다면 박근혜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공단 폐쇄로 위기로 몰아넣은 개성공단 투자 기업들을 살려내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개성공단 재개를 반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까지 대기업들이 생산설비 투자보다 부동산 투기와 해외 투자에 열을 올리는 것을 비호해 왔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경제 교류 협력에는 딴지를 걸고 방해해 왔습니다. 이제라도 북한의 개혁 개방에 대비하여 북한 SOC 시장을 우리 기업들이 선점하고 남북 경협을 통해 한국 중소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더 이상 남북 경협의 회방을 놓지 말기 바랍니다. 가뜩이나 대외경제 여건이 악화로 침체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 안전을 위한 민생 추경 통과부터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공개 회의를 마치고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가족께서는 참여해 주십시오. 과거와 미래 항상